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와 다우존스 지수는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조금 전에 개장한 뉴욕 증시는 혼조 출발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약보합권을 그리면서 혼조세로 지금 출발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오늘부터 연준의 FOMC 회의가 시작됩니다. 오늘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동안 회의가 진행되고 FOMC 회의에 대한 결과는 18일 목요일 날 발표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지금 투자자들은 파월 연준의 입에 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조금 전에 발표된 근원 소매 판매 지수는 예상치 마이너스 0.1%를 크게 밑돌며 마이너스 2.7%가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향받는 상품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요. 그리고 이런 저조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시장은 또 견고한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도 대응 궁금하신 분들은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활만으로 만나보시죠. 네, 화요일장은 아토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도 아토마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1시간 동안 이제 좋은 정보와 그리고 주요 종목들표 같이 보면서 이제 서머타임 이제 개장 이후에 또 나스닥이 1시간 정도 빨리 개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매매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머타임이면은 조금 더 매매할 때 도움이 되나요? 저는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시간상 왜냐면은 이제 서머타임 조금 더 이른 시간에 개장을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서머타임도 이제 진행이 되니까 우리 아토마스터께서 준비해주신 특별한 이벤트.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셔야죠.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왼쪽 손에 들고 있는 지금 달력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 썸머타임 기념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이 좀 가장 필요한 이제 달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주요 지표와 주요 경제 이벤트 그리고 주요 회의라든지 시장에서 조금 볼 수 있는 내용의 가장 좀 중요한 이벤트들에 대한 부분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날짜별로 그리고 그 회의에 대한 내용까지도 밑에다가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밑에 보이시는 이제 샵 0082에 해외 선물 넘버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이거 추첨을 통해서 이 달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달력, 해선인들을 위한 경제 캘린더라고 저희가 이름을 명명했는데 이 캘린더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다가 넘버원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캘린더 추첨을 통해서 나눠드릴 거고요. 또 지금 이벤트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커피 쿠폰까지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커피 쿠폰 당첨자는 방송 끝에 발표해 드리니까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어떻게 하면 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전화번호 02-3153-2611-2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까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실시간 소통 원하시거나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아토마스터와 방송 외에 다양한 정보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바로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볼게요.
네, 썸머타임이 적용되면서 오늘부터 첫 번째로 나스닥 상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요. 연준의 가이던스를 기다리면서 시장 투자자들은 기다리고 있다. 지금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가 어제 신고가를 경신하고 다시 한번 그 근처에서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0.1%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0.1% 상승,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6%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런 시점에서 역시나 시장 투자자들은 연준이 이 상승하는 국채 금리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할지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니 나스닥 차트 저희가 함께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현재 1.14% 상승해서 13,21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개장하면서 지금 상승을 계속 걸어가는 모습인데요. 자, 이 시점에서 일단 미니 나스닥에 대한 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들어주시죠. 네. 네, 하나, 둘, 셋. 네,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네, 지금 나스닥 매수 나왔는데 오늘 나스닥이 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갑니다. 제가 기사에서는 0.6% 상승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1.2%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빠른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네, 맞아요. 자, 일단 오늘 자리값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요 중장기 스윙으로 볼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단기 관점으로 13,190 레인지 찍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190포인트에서 매수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셨고요. 지금 13,230포인트 지나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눌려준다면 매수 진입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10시 30분 개장하자마자 이렇게 상승폭 올려가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전체적인 증시 쪽 움직임이 조금 상승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뉴욕 3대 지수가 이제 특히나 다우나 S&P 같은 경우가 이제 네. 신고가를 찍어준 덕분에 네. 지금 탄력을 받고 들어주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도 신고가 가겠다. 그렇죠. 어차피 지지를 받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또 강하게 상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분봉상으로 봤을 때. 근데 여러분들한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자, 13,260에서 13,255 레인지 조금 주의하시면서 보세요. 자, 일봉에서 조금 저항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 꼭 체크해주세요. 255 레인지 구간 네. 때 돌파 시 추가 상승 나옵니다. 13,250에서 13,255포인트 사이에서 돌파가 나온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봐주신 거고 만약에 그 선을 저항을 맞고 내려간다면 좀 크게 많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디까지 빠질 거라고 일단은 13,190까지는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현재 차트 보시면은 이 구간 때 조금 주의하시면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260 구간과 이제 255 레인지 폭 이 구간 때 체크하시고, 자, 바로 아래에 있는 190 구간 대 여기가 이제 매수 지지고 여기가 이제 매도 저항으로 나옵니다. 자, 일단은 지지 레인지 폭에서는 여기는 이제 분봉에서 구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봉에서 구한 저항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하시면서 조금 대응 준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스닥이 오늘 자리값을 좀 많이 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전략을 지금부터 들어볼까요? 네, 자 일단 바로 트레이딩 타임을 좀 넘어가고 싶었는데 일단 흐름만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시장이 완벽한 방향성을 주고 뭔가 이제는 좀 괜찮아, 변수가 가려져 있는 부분이 좀 사라졌어는 아직 안 나오죠. FOMC라는 주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나오는 내용들이 전체적인 증시에 영향을 크게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FOMC가 가장 먼저 영향을 주는 게 달러 인덱스거든요. 네.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에 약간 연결되는 종목들이 다양하죠. 뭐 원자재 선물도 있고 그리고 주요 지수 선물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안전자산 골드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FOMC의 회의 자체가 주요 종목들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이벤트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쉽사리 제가 뭐 매수다, 매도다, 이제 한 2, 3일 정도는 상승 나올 거예요라는 스윙 관점 아직까지는 보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관점에서 매수를 든 거는 그냥 데일리 트레이딩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성이 조금 더 유리한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시장 상황이 아직까지는 불투명하고 아직까지 회의가 지금 이제 오늘 새벽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기술적인 관점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이제 일본 관점만 먼저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자, 아까쯤에 제가 이제 저항대 구간을 이제 260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구간만 조금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일본 구간에서 현재 제가 큰 주요 이제 피보나치, 이제 하락형 피보나치 저항대입니다. 지금은 이제 주요 저항 레인지 포인트인 이제 250선까지 다 달아있기 때문에 이제 이 근방 근처에서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스닥이 이 구간에서 하락하는 거는 여러분들 기술적인 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추세가 바뀌는 것보다는 약간의 이제 단기성 하락이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관점에 대한 주요 저항가는 260. 그리고 260 레인지가 깨져버리게 되면은 이제 13,500선까지도 회복이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마 근데 제 생각에는 오늘 뭐 전체적인 시장이 이제 S&P와 다우가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여줌에 따라 이제 같이 조금 유지력을 보여주는 시장이지 확실한 방향성은 여러분들 이틀 뒤 이제 FOMC가 회의가 끝나고 이제 그 후부터 차례대로 나오는 내용들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단기적인 상황에서 본다면요, 여러분들. 자, 나스닥이 현재 지금 오늘자 미장이 개장한 시가부터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나스닥이 미장 개장 시가 레인지가 이제 13,170 정도에서 시작을 했어요. 자, 근데 초반에는 약간 이제 눌림이 나왔다가 이제 이 구간을 회복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200선 근처 구간을 이제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가 시가 쪽 근처에서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시초가 관점에서 나스닥을 대응을 할 때는요. 항상 본장이 열리는 주요 시가 레인지 구간대를 무조건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가 쪽 기준을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고 그 구간에서 반등 나오면서 지금 200 라인대를 회복하고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눌림이 나온 거는 여러분들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주요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눌림이 나오는 거고 현재 이 구간대가 이제 여기 다가 만들어졌던 단기 저점 220 라인대 포인트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주가가 한번 조정을 주려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근데 이 내려올 때 여러분들 220 깨져버리면 매수를 그다음 대응하지 마시고요. 190 레인지까지는 무조건적으로 기다리셔야 돼요. 자, 이유 알려드릴게요. 자, 그 이유는 이제 60분봉의 이유가 있는데 지금 나스닥이 장 초반 개장을 하고 나서 주요 캔들이었던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장대 양봉으로 주요 거래 시간대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캔들의 뭐 시종가 레인지를 포함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분봉에서에 대한 캔들 분석은 가장 기초적으로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으로 마감을 했다. 특히 주요 시간대. 그러면은 항상 봉중심을 체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추후에 가장 확률이 높은 눌림목 지점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주가가 내려올 시 190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오늘자 나스닥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은 자, 다시 한번 보실게요. 1분 봉에서. 자, 장 초반 이제 주요 본장 시가 레인지가 돌파됨에 따라 여기서 지지력이 유지가 됐고 지지력이 유지가 돼가지고 200선을 돌파를 했어요. 자, 200선 돌파 이후 단기적인 이제 파동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현재 250 레인지 구간에서에 대한 눌림은 이제 기술적 반등에 대한 이제 눌림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봉에서 피보나치라는 차트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나오는 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단기적인 눌림이 발생을 한 거고 이 구간대 하락정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준다면은 자, 이 구간대 돌파 이후 아까 말씀드렸던 190 레인지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제가 만약 오늘 트레이딩 관점을 본다면 지금 관점에서는 기다릴 것 같아요. 일단은. 왜냐하면 장초반 상승세가 워낙에 좋고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데일리 관점에서는 매수 대응이 유리하다 보니까 매도는 뭔가 저항의 관점으로 그래서 이 구간은 좀 피하자. 이 구간에서는 좀 관망을 하자라는 이제 시선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눌림이 나오게 되면 매수 관점 보시면 되는 거예요. 190까지 내려왔다. 매수 대응으로 현재 트레이딩 관점 대응하자. 그리고 만약에 190 라인대가 만약에 지지가 된다면은 220에서 저항이 나올 수가 있는데 뭐 이때부터는 사실 대응점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설명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일단 나스닥은 현재 이 구간대에서
기다리셔야 돼요. 자, 꼬리를 줄지 몸통으로 크게 양봉을 마감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라면 이 구간대는 무조건 관망 대응하면서 기다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FOMC 전까지 나스닥이 지금 어느 정도 상승세가 지금 이제 유지가 될 것이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자 만약에 나스닥이요, 이제 13,250 라인대 위로 종가 마감 시에는 이제 300 라인대 위로도 이제 사실 상승 부분이 가능하거든요. 즉 오늘자 일본 관점에서 250 레인지 구간대를 위로 마감하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은 다음 타겟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예전 이제 많은 저항을 보여줬던 340 레인지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 관점 좀 기억하셨다가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오늘은 기술적 관점 위주로만 말씀을 드렸네요. 네, 알겠습니다. 나스닥 기술적으로 또 자세하게 자리값을 알려주셨는데요. 오늘 매수 진입 자리값은 13,190포인트고 또 13,250에서 55 레인지를 지지해주는지 아니면은 뚫어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13,260포인트 돌파 시에는 13,500까지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저희 다음 상품은요. 골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이 달러와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골드가 상승 중이라고 나와 있고요. 또 팔라듐은 연고점을 경신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골드는 지금 어떤 시세에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현재 골드 가격은 0.2% 상승해서 1,732.7달러 선 지나가고 있네요. 네, 골드 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골드는 관망에 나왔습니다. 최근에 골드는 계속해서 매도비를 또 주셨잖아요. 네. 오늘은 관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어제 아마 이제 기억나실 분들은 아마 생각하실 건데 32레인지에서 39간대에 대한 매물대를 제가 조금 크게 말씀드렸죠. 딱 지금 32네요. 네. 네. 그래서 현재 골드가요, 약간의 고점을 조금씩 높이는 부분은 발생을 하더라도 이 구간대를 지금 현재 크게 돌파를 하질 못하고 있어요, 애들이. 강하게 부딪히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구간대에 대한 돌파가 지금 어느 정도 한 50틱 이상 상승이 나와야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라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이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눌림, 즉 상승에 대한 압박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점 라인대를 크게 갱신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골드가 여기 구간대에서 매집을 엄청 크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의 방향이 추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보기에는 골드가 현재 FOMC 내용이 나오고 나서 방향성을 지금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은 관망에 대한 뷰를 들어드린 겁니다. 네, 아무래도 FOMC 회의 결과를 주시하는 상품 투자자들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골드도 그런 이유가 차트에 적용된 것으로 보이고 계속해서 이 박스권을 그리면서 저항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OMC 회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골드의 방향성이 좀 갈릴 것 같거든요. 오늘 관망에 대한 전략도 바로 들어볼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안전자산을 대표하는 종목 중에 최고 으뜸이 이제 아마 골드나 채권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 기금속 시장에서의 최고 으뜸 종목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팔라디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팔라디움 차트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 팔라디움 차트가 이제 일본 구간에서 상당히 지금 큰 매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이제 사실 이제 오늘자 상승이 좀 크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본 관점에서 우리 아나운서님이 보시더라도 네. 예전 고점 레인지를 찍어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점 레인지를 만들었다가 여기 중심값에서 엄청나게 뭘 하고 있죠? 횡보 중이네요. 그렇죠. 네. 횡보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지금 상단 돌파가 지금 또 한 번 준비 중이긴 한데 이 기금속 종목 중에서 가장 영향을 크게 전달해주는 팔라디움이 지금 3일 정도 만에 고점이라기보다는 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드가 영향을 받는 건데 하지만 팔라디움은 전체적인 뷰에서는 아직까지는 뭔가 박스에 대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현재 기금속 시장에 더 나아갈 것이다, 안 나아갈 것이다 이 뷰를 좀 판단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만약에 팔라디움이 지금 전체적인 귀금속 시장에 영향을 다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플래티넘이라든지 골드, 실버 할 거 없이 사실 달러나 채권
영향성도 거의 없어서 그냥 비철 시장의 귀금속 종목끼리 힘을 모아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인플레 헤지가 현재 주요 귀금속 종목의 수요를 조금 지지를 해주면서 계속적으로 들어올리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보는 결과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FOMC 회의가 나오고 나서 이 인플레에 대한 수요 헤지가 더 커질지 아니면 무너질지 이 관점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골드가 시장에서 사실 채권이 크게 반등한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금리가 이제 현재 1.6%대 근처를 계속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금리에 대한 부분하고 채권 그리고 달러 인덱스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사실 골드가 현재 무의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요 종목의 영향을 받진 않고 있어요. 제가 이제 방송 나오면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게 하루에 대한 그 방향성이나 이제 분석에서는 달러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이제 채권 금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확인하시면서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크게 영향을 받진 않고 그냥 골드를 분석하려면 사실 귀금속 시장 섹터를 잘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일봉상 이제 팔라디움이 큰 상승태를 보여주면서 예전 박스의 한 상단 구간까지 다시 올라오고 약간의 저항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골드가 지금 32레인지 구간에서 30 구간을 지금 계속적으로 매물대를 잡아주고 있는데 이 구간대가 돌파가 되는 시점이 아마 팔라디움이 다시 한번 고가 갱신을 해주는 즉 상승에 대한 그림이 다시 나왔을 경우에 이 레인지 폭을 반납을 하고 이게 40선까지 날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드에 대한 뷰는 무조건적으로 이 팔라디움이라든지 귀금속 섹터를 보셔야 되고 달러나 채권은 지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왜냐면은 오늘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지금 달러 인덱스가 92불 근처까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골드가 전혀 하나도 영향을 받지 않고 있어요. 그냥 뭐 단기적인 부분만 조금 영향이 나오지. 오늘 어제 이제 저번 주 오늘하고 어제하고 계속 20 레인지와 30 레인지 구간을 박스로만 보여줄 뿐이지 사실은 전체적인 영향이 달러나 채권 자체에 뭐 속하진 않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골드에 대한 추 방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FOMC 회의 이후에서 금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예전 FOMC 의사록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아마 영향을 받고 이제 그 방향성을 보여줄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관망하시면서 기다리셔야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 아주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시장 환경을 조금 더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전일엔 조금 매도에 대한 뷰를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저와 지금 32부터 30 레인지까지 구간은 한번 스윙 구간으로 잡아서 대응할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FOMC 이후의 방향성을 잡는다면 아마도 이제 저는 개인적인 뷰에서는 매도성 눌림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다만 시장이 이제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그 인플레 수요에 대한 헤지 부분이 조금 강하게 시장을 좀 흔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귀금속 섹터에 대한 강세가 나오고 있다. 다만 단기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골드 잠깐 분봉에서 60분봉 한번 확인하고 마감하겠습니다. 네. 자, 골드가 사실요, 지금 조금 무서운 그림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60분봉에서도 확인이 되시겠지만은 지금 사실 꼬리와 몸통이 지금 좀 적나라하게 표현이 됐습니다. 한 번의 큰 상승과 한 번의 큰 하락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여러분들 뭔가 단기 대응을 하고 싶으시면은 제가 봤을 때 이 구간만 조금 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골드는 지금 매도로 한번 꺾일 수 있는 시점이 제가 보는 뷰에서 이번에 이제 27 라인 때 한번 깨져버리면은 눌림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27. 그래서 27 구간이 아마 지지이자 이 구간이 깨지게 되면 하락으로 좀 바뀔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27 라인 때의 지지도 한번 노려보셔도 되고 관망하셨다가 깨져버리면 매도 대응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저항 때는 뭐 사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34, 32 정도 계속적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어차피 지금 얘네들도 매집 관점에서 박스를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단과 하단을 계속적으로 유심히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다만 저점 레인지 구간대가 계속 좀 크게 지금 들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고점 레인지는 아무리 봐도 이제 30 정도에서 계속적으로 눌림 하락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센딩 트라이앵글, 이제 삼각수렴 패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후 방향성 보실 분들은 뭔가 관점 완전히 그냥 배제를 해버리고 추후에 그냥 27, 25 라인대 큰 음봉이 등장한다면은 그때 매도 관점 보시고 사실 그냥 이렇게 좀 불안한 상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관망으로 보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는 관망을 들어주셨는데 어제 말씀해주신 자리값이 1,730달러에서 32달러입니다. 이 자리값을 돌파한다면 추가적으로 1,740달러까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주셨지만 이것은 단기적인 매수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뭐 팔라듐 오늘 연고점 경신을 했고 실버나 다른 귀금속 제품들도 상승세가 나올 수 있으나 급등, 단기적인 급등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5일 넘어가기 전에 우리 아토마스터가 오늘 들고 오신 해선인을 위한 경제 캘린더 저희가 우리 넘버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 2번에다가 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캘린더 추첨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이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커피 쿠폰까지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첨자분들은 방송 끝에 저희가 발표해드리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점 잊지 말아주시고요. 5일 상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미국에서 원유 재고가 증가했고 또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우려로 인해서 오일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영국과 프랑스 지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중단한 상태고요. 또 미국에서도 텍사스 때 한파 때문에 중단했던 그런 원유 사태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재고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3월 5일까지 1,200만 배럴까지 좀 증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 오일은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크루드 오일 가격은 2%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64.03달러 선 지나가고 있네요. 네, 오일뷰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오일은 매수 나왔네요. 오일은 또 저희가 할 말이 많은데 일단 오늘 자리값 먼저 확인해 볼까요? 62.80 레인지 다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깔끔합니다. 62.80 라인에서 오일은 매수 진입 가능하다라고 봐주셨고요. 자, 저희가 또 질문을 드려야겠죠. 오늘 10시 10분쯤에 63.80을 정확하게 터치했습니다. 네. 어제 주신 자리값이 63.80 매수 들어가는 거였는데 만약에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타점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이 또 꽤나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80티 정도가량 상승세가 90티 정도가량 상승세가 나왔다 보니까 한 번쯤 뭐 들어가신 분들은 있을 거고 없을 분들은 따로 있으실 건데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가가 뭐 이제 현재 수요 부분이라든지 뭐 공급 부분 그리고 주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제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게 되면서 네. 유가가 이제 65불 라인지 64불 레인지를 조금씩 헌납하면서 오늘 금일자 63.80 레인지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중요한 지지 라인대고 이 구간대에서는 대응 한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보는 뷰에서는 유가가 62불 정도 가격대나 63불 가격대 정도는 다음 달에 이어질 오펙 플러스 정례 회의까지는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력이 이제 딱 정확하게 제가 지금 나스닥이나 골드 같은 경우는 방향성을 좀 정해드리긴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유가만큼은 좀 달라요, 여러분들. 유가는 딱 데드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인 데드라인이 다음 달 오펙 정례 회의까지 유지력이 이제 상승이 유지가 될 것이다. 네. 라고도 얘기를 많이 드렸고 그다음부터는 사실 기술적 관점 대응 위주로만 보시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전일에 유가가 눌림이 나오든 간에 뭐 상승이 나오든 간에 눌림 나오면 땡큐다. 그냥 매수 들어가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63.80 라인대를 드렸는데 오늘 정확하게 말씀 주셨던 10시 10분에 63.80 레인지를 지금 찍고 큰 반등 상승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63.81 레인지까지 다시 내려오면서 약간의 이제 약상승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 구간이 깨져버리면은 62.80까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내려오게 되면은 매수 또 들어가시면 됩니다. 반등 구간대만큼은 진짜 정말 잘 지켜주는 종목이더라고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럼 더 이상 63.80 라인은 유효하지 않은 거죠? 네, 그렇죠. 재차 매수도 나왔기 때문에. 근데 뭐 짧은 1분봉 교전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지금 재차 재매수에 대한 지지력을 다시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상승이 전고점을 찍어줘야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게 되면 파동이다 보니까 현재 유가에 대한 지지력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65불까지 올라가려면은 최소한 아까 찍었던 고점 레인지 구간대를 조금 돌파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63.80 레인지 구간대에 못 들어가신 분들은 관망하셨다가 네. 62.80 정도 다시 눌림 나오게 되면 매수 보시고요. 안 나오면은 무조건 관망인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정말 간단한 뷰였는데 일본 관점에서 63.80은요. 예전에 그 오일이 그 눌림 하락 이후에 그쵸? 이제 5일선이 한번 깨졌다가 다시 한번 들어 올렸던 그러니까 좀 시발점이 되는 캔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캔들이 5일선이 깨지고 다음 날 만들어진 캔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캔들 다음에 상승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단기 저점이 만들어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즉 무슨 소리냐? 유가가 상승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1차 파동, 2차 파동을 주고 상승을 다시 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지에 대한 부분이 이 캔들 시종가 레인지 안에서 해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캔들 시가에서 그냥 반등 나온 겁니다. 즉 무슨 소리냐? 5일선 깨졌다가 다시 회복세를 준 캔들이기 때문에 이 캔들의 시종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제 추후에 눌림이 나와봤자 이 캔들 시가 쪽이나 종가 맞고 들어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게 되면은 이 캔들, 당시 전일 캔들이었었는데 이 캔들에서는 64.40 정도에서 큰 반등이 한번 나왔었고 그리고 오늘 금일 관점에서 이 캔들 시가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유가가 지금 구간에서 64.80 라인대를 좀 63.80 라인대를 시원하게 돌파하게 나오게 되면 다음 목표가는 이제 예전 상승 분기에 대해서 조금 지지력을 그리고 추세를 좀 확인시켜줬던 캔들의 봉중심가만 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당시 캔들이 어떤 캔들이냐면요. 오펙 정례회의가 끝나고 나서 지지력을 유지했던 캔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캔들이 이슈 캔들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펙 플러스 회의가 이날부터 시작돼가지고 다음날 끝났으니까 이 캔들에서 상승력을 유지를 해주고 사우디가 4월까지 감산 연장하겠다라고 말한 뒤에 나왔던 유지력이 나왔던 캔들이기 때문에 이 캔들의 확실한 시가 쪽이 무너져야 유가가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캔들에 대한 시가에서 구간을 지지를 보는 게 아니라 상승이 나왔던 이 캔들의 봉중심 구간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63.80 라인 때는 뭐 62.80 이제 주요 캔들에 대한 가격대와 62.50 라인 때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보시면 좋은 자리인 거죠. 그래서 뭐 1차적인 매수는 62.80에서 들어가시고요. 뭐 조금 더 내려온다 하셨을 때는 62.50 정도에서 추가 분할 매수로 들어간 것도 뭐 최고의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가는 4월 전까지는 60불을 계속적으로 지켜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자리값 놓치면 일단 관망인 게 맞고요. 일단은 제가 만약에 오늘 추후에 오일 트레이딩 관점을 본다면은 일단 여기 고점이 깨져야 이제 지지력 유지되면서 상승으로 가면서 추후에 이제 계단식으로 매수 잡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금일 유가에 대한 자리값은 일단 체크만 해두시고 오늘 자리가 내일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62.80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또 일봉에서는 62.50 이 두 가지 가격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자리값이 두 개네요. 그럼 1차 가격은 62.80달러, 그리고 2차는 62.50달러 선이다. 오늘 시청자분께서 63.80 자리 지켜보고 있었는데 놓쳤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토 마스터의 말씀처럼 62.80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는 전략으로 세워드렸고, 만약에 그 자리값 놓친다면 관망하는 그런 자세가 네,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까지는 62달러 지지까지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 다음 상품은 유로 FX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죠. 네, 달러 마찬가지로 연준의 회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기다리면서 지금 방향성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달러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달러는 좀 상승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는 91.89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유로 FX 시세 체크하시죠. 네, 현재 유로 FX는 0.14% 하락해서 1.1933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유로는 약보합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자, 팻말로 뷰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유로 FX도 관망입니다. 어제까지는 관망이 아니었잖아요. FOMC 회의가 되기 시작 전이었으니까요. 그러면은 거의 오늘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관망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관망이니까 전략을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사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이제 92 구간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질 것이냐 안 이루어질 것이냐를 지금 계속적으로 눈여겨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유로 FX 같은 경우는 뭐 기술적 관점에서는 하방에 대한 이제 의사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사실 이제 우리가 다들 알고 있죠. 이제 FOMC 회의가 지금 기다리고 있고 이 회의를 통해서 추후 통화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다음에 뭐 지수나 이제 골드, 뭐 원자재 선물까지도 이제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사실 시장이 이렇게 빅 이벤트를 놔두고 이 이벤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목을 매매한다는 건 사실 조금 위험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기술적 분석에서는 오늘 뭐 매도 보세요라고 얘기는 해드릴 수는 있지만은 이 변수라는 게 사실상 가장 무섭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오늘 유로 FX와 뭐 주요 골드, 사실 나스닥도 관망 들려고 했었었는데 뭐 단기간점에서는 매수 시점이 보여져서 이제 팻말 들었던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제가 종목 중에 조금 생각을 해서 보는 종목들, 그러니까 조금 어렵다라고 보기보다는 좀 단순한 종목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아시겠지만 유로 FX가 정말 단순한 종목이거든요. 간단하죠. 달러 인덱스 하나만 보고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달러에 대한 상방과 하방이 지금 어느 추세로 보여주고 있고 달러가 어느 구간에서 지지, 어느 구간에서 저항 이 관점을 이제 유로 FX에다가 덧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구간에서 매입이라든지 뭐 청산, 뭐 손실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을 이제 겪는 거고. 근데 지금 달러가 뭐 전일 금리 동향 때문에 이제 91.600선 정도에서 반등을 받고 지금 이제 그거의 영향을 통해서 유로 FX에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오늘부터는 이제 당분간 3일 정도 이제 FOMC 내용이 어느 정도 나오기 전까지는 관망을 좀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거 하나만 조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뭐 그냥 기술적 관점에 대한 부분이긴 한데 유로 FX가 이제 지지를 한번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달러와 좀 연동을 해서 볼 수 있는 자리가 1.18300선 정도 되거든요. 1.18830 정도 되는 자리인데 이 구간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은 지지점을 체크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로 FX가 추후에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주려면은 이 구간대 가격대를 돌파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되고요. 오늘 금일자 지지에 대한 그러니까 지지에 대한 부분을 유지를 해주려면, 저항에 대한 부분을 유지해 주려면은 오늘자 종가 레인직은 최소한 1.19300선 밑으로는 마감을 해줘야 돼요. 자, 제가 보는 자리, 이 가격대가요. 이 가격대가 크게 밑으로 하락이 된다면 달러 인덱스가 이제 92불에 대한 회복을 점차 보여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시장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냥 매매하지 마시고요. 차트에서 선 2개만 그어놓고 그냥 기술적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FOMC 회의 나오고 나서 얘네가 무조건적으로 큰 양봉이라든지 음봉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벤트가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걸 기술적 분석으로 지금 대응한다는 거는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위험한 리스크가 너무 큰 매매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유로 FX는 관망.
달러 92불 정도를 그냥 계속적으로 관망하시고 유로 FX는 오늘 말씀드렸던 자리 두 값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유로 FX는 달러 인덱스가 92달러 선을 돌파하느냐 마느냐가 달려있다고 하는데 오늘 주신 자리값은요. 1.18830달러 선 지지선 체크해 주시고 또 오늘 일봉상으로 종가 마감이 1.19300 밑으로 마감이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점을 챙겨드리면서 FOMC 회의 결과까지 잘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자, 추가적으로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니 나스닥이 상승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일본봉으로 보면 거의 뭐 국내 증시의 급등 차트 비슷하게 그러네요. 상승을 쭉 올라가면서 눌림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차트 좀 볼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13,250에서 60 정도 구간대가 지금 또 한번 돌파가 나온 시점입니다. 총 3번 정도, 4번 정도 저항이 나온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네. 1차 저항에서 한 번, 2번, 3번 정도 해가지고 이제 저점을 좀 확대를 했긴 했는데 얘네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220 라인대가 무너지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220 라인대가 무너지지 않으면서 우리가 오늘 조금 원하던 190선까지는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190선까지 오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아마 12시까지는 하시겠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60분봉 마감에서요. 이제 60분봉 마감에서 하나만 체크합시다. 자, 오늘자 60분봉 12시 마감봉이 13,260 라인대 윗마감이 나오게 되면은요. 사실 추가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300선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260 라인대 밑마감이 나와버린다 하게 되면 그때부터 눌림이 시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 채널링이 조금 막 보여지는데 지금 나스닥이 아마 이 형태 유지하면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단기 채널 추이가 계속적인 이제 조금 높은 가파른 추세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채널링 체크하시면서 상승과 하락이 언제쯤 깨질까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은 현재 뭐 단기적인 코멘트는 채널링 체크하시고 그리고 오늘 금일자 12시 마감봉이 260 위로 마감이 되는지 반대로 260 밑으로 마감이 되는지 이거 체크하시고 자, 260 밑마감이 나오더라도 190은 1차적인 지지가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190선은 저는 매수를 한번 받아보셔도 좋을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나스닥은 오늘 13,260포인트 종가 지켜주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어쨌든 13,190에서는 한번 1차적인 지지가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매수 진입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토마스터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한 경제 캘린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넘버원이라고 보내주시고 커피 쿠폰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또 저희가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더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FOMC 회의에서 좋은 얘기 나올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시장... 어느 예상하세요? 일단은 사실 시장에서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게 뭐 자산 매입 그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제로금리 동결은 유지가 될 거고. 그렇죠. 그거 너무 당연한 네, 이야기고. 당연한 얘기를 좀 제외하고 좀 시장에 조금 이제 뭔가 쇼크라기보다는 뭔가 좀 충격이 올 수 있는 이슈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네. 그게 아마 이제 금리에 관한 이제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제 가장 조금 가능성이 높은 금리를 조절하는 이제 방안이 하나 있죠. 사실 이제 나스닥이 1월부터 이제 2월까지 큰 상승세가 나오다가 금리가 이제 1.2%를 크게 돌파하게 되면서 계속적인 하락 압력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나스닥이 12,000선 거의 근접하게 100선까지 내려왔잖아요. 12,100 라인대까지도 내려왔다 보니까 시장에서 부양책을 실시하고 그의 뭐 소비 심리가 회복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더라도 사실 시장이 이 금리로 인해서 많이 신뢰를 잃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뢰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는 이 금리에 대한 조절을 할 수 있는 뭔가 정책 도구가 필요한데 그 정책 도구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고 아무튼 뭐 시행할 수 있는 수단 방법이 1차적으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조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기채 매입에 대한 부분 비중을 줄이고 장기채 매입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싣는
하나의 이제 주요 정책인데 저는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사실 시장은 더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금리를 네. 가장 문제가 됐던 금리 변동성을 줄여주는 하나의 주요 도구인데, 그렇죠. 그렇죠. 나스닥의 앞으로의 향방이 참 많이 궁금한데 네. 연준에서 근데 아마 이런 얘기, 만약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만약에 실행이 이제 뭐 얘기를 한번 언급을 하게 된다면은 사실 시장이 주춤주춤했던 모양을 끝내고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왜 시장이 지금 올라가는 걸까요?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 경기 개선이라는 이제 주요 제복 자체가 주요 이제 S&P나 다우처럼 가치 주변 중심의 종목들을 지금 들어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동시적인 상승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나스닥만 떨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제 주요 3대 지수, 그러니까 지수 장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승도 뭔가 좀 가짜일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이 들고 뭔가 이제 사실이 FOMC 내용을 뚜껑을 열어봐야 그 내용이 전달이 확실히 되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무조건 관망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여러분들이 뭐 중장기 스윙으로 본다 약간 이런 식의 뷰보다는 그냥 하루에 그냥 할 수 있는 데일리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대응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골드 한 번만 봐도 될까요, 여러분들? 자. 그런가요? 혹시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뭔지 짧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제 미국채 금리, 이제 네. 기대금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조절을 할 수 있는 도구인 거예요. 즉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올라간 사건이 발생한 거죠. 한 3일 정도 만에 1.2%에서 1.3%까지 확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금리를 조절하는 방법 중에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해당이 되는 거고,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단기채 매입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장기채 매입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조금 더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금리를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더 안도의 한숨을 쉴 수가 있고 조금 잃어버렸던 그 소비 심리를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는 주요 네.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또 소비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기 때문에 이 소비 지표를 되살려줄 수 있을 만한 금리 조정이 필요한데 그런 조정 정책 중에 하나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다라고까지 정리해드리고요. 저희가 남은 시간 동안 짧게 골드 또 다시 한번 봐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골드 자리 한번 체크해볼까요? 네. 자, 지금 골드가 지금 1740 레인지를 지금 그림을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근데 구간에서 하나만 체크합시다. 얘네가 지금 현재 60분봉 마감에서요. 32 구간 레인지를 지켜주는지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32 레인지 구간대 그리고 34. 이 구간대 체크하세요. 여기서 재차 반등 안 나오면은 지금 이거 상승 나온 거 오버슈팅입니다. 그래서 32 레인지에서 34 레인지 다시 깨지면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네가 그냥 상승 구간대를 확장을 하는 거지 추가적인 지지력이 유지되려면 최소한 이 가격대 지켜줘야 됩니다. 이 가격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 골드의 마지막 상단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까지도 왔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시고 같이 좀 대응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본봉상으로 봤을 때 1740.5달러까지 골드가 터치를 한 상태인데 2달러 선을 지지해주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네, 그럼 30에서 32달러 선 다시 한번 매수 진입 노려볼 수 있다라고 체크해 주신 거고 골드에 대한 반등은 급등이다. 단기적인 급등이다라고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었죠. 캘린더를 나눠드리는 이벤트였는데 일단 오늘 커피 쿠폰 가져가실 당첨자 먼저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3130님 그리고 9788님 저희가 캘린더 또 신청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커피 쿠폰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벤트는 저희가 이번 주 내내 캘린더를 드리는 이벤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아토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고생해 주신 아토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성공 트레이딩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